둘, 셋! 안녕하세요. 신의 손사의 조연이 이수용 김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베테랑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각자 손의 사정사들의 의견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저건 또 뭐야? 아, 저 별거 아니야.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됐다고 본사에 항의하러 왔다는데. 420만? 어이가 없네. 야, 앞에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소장님, 상자! 아까 기사님이 얘기하셨던 420에 내가 조금 더 얹었어요. 애기 과자값, 약값도 하셔야 되겠네. 아빠 어떻게 됐다고? 아빠가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용서해라. 자, 지금 이 영화에서 쟁점이 뭔가요?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쵸. 거기서 자식 앞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되게 모멸감을 느끼게. 영화 끝까지 보셨나요? 네. 혹시? 네, 봤어요. 자살이 맞나요? 뛰긴 뛰어요. 영화에선 타살 아니었나요? 타살이었어요. 타살. 영화에서 원래 타살이었어요. 결론은 타살인데 지금 여기 저희가 잠깐 틀어드린 이 짤 안에서는 자살로 위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네. 자살이었다면 그렇죠. 가정을 했을 때 네. 만약에 타살이었다면 상해 사망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해 그러면 사망. 개인보험에서는 다 지급해야 되는 상해 사망이 맞을 거고.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쓰는 용어도 다르고 상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에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에는 재해라고 하죠. 재해. 그랬을 때 본인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자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살이 상해 사망이나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식 앞에서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는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면 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저도요. 거기는 이제 제 편이 없던 상황이니까 숫자로도 좀 압도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이 이 자살자가 정신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이력, 치료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살다가 돈을 받으러 갔는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뛰어내린 상황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로 봤을 때 후자. 그렇죠. 그렇죠. 후자로 봤을 때. 네네. 판단한다고 보면 참 어렵긴 하네요. 먹고 사는데 바쁘셔가지고 아마 본인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질병을 앓고 계셨어도 아마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분은 병원을 굳이 다니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열심히 병원을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모든 것들은 증거로 우리가 그 병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병원을 안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다니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판례는 요즘에 추세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저번에 봐온 바로는 네. 자살 당시의 상황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판사들이. 이 사람이 병이 있었나 없었나도 중요하지만 자살했던 그 시점의 그 정황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판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살해서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2년 후에 자살이 명시되어 있는 생명보험 위주로 좀 팔렸던 그 담보라고 그러면 뭐 자살이든 아니든 2년 후에 보험 가입한 이후 2년 후에 자살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좀 개정돼서 심실상실이거나 또는 정신과 이력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한해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2년 후에 자살에 해당되는 보험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정신과 이력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치료 이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심실상실에 해당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법원 판례에서 뭐 저런 폭행에 의해서 심실상실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나요? 2004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판례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을 하셨던 중에 배우자분께서 이렇게 베란다 밖으로 투신하셨던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배우자분은 정신과 이력은 없으셨어요. 근데 대신에 그 판사들이 정황이랑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맞거나 부부싸움 했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또 애기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을 볼 때, 그 딱 자살했던 시점으로 볼 때는 이러면 심신상실이 맞다 라고 봤던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상에서 자녀들의 나이가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이 영화상의 아들이 한 초등학생으로 나오나요? 영화상에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가 좀 되는 그 연령대의 판결에서도 그 정도 상황이었나요? 네,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애기들이 막 아빠를 말리고 막 그러는 와중이었었거든요. 네.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텐데 이런 경우에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실상실의 사전적 의미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심신 상태에서 내 몸을 상해를 입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폭행되는 사건들은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전 중에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끼어들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내려가고,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 제주도 사건, 네, 그쵸? 카니발. 예, 카니발 거기서 물통 집어던지고 영상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는 앞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하고 자기 와이프를 지켜주지 못한 그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정도는 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심실상실까지 그걸 볼 수가 있느냐, 연결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심실상실이었다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진짜 공황장애가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심하게 당하고, 그래서 그 공황 상태가 좀 더 악화되거나 극심해졌으면 충분히 그거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전에 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병원 치료 이력이 없다 그러면 어떤 보험은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건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직업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에는 정신과적 이력도 없고, 어떤 저희 회사에서 다루었던 그 건의 같은 경우처럼 회사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심신상실까지 이르기에는 약간의 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손사님은 그런 판례도 있고 자식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실제로 자살에 이른 경우, 그때는 심신상실로 인정을 받았던 판례도 있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의견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은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어떠세요? 명쾌 하십니다. 혹시라도 저는 저 상황이라고 그러면요, 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수를 하든가 아니면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1년 있다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절대 본인 책임 아니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네.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지 왜 맞아놓고 왜 그런 결정을 하시냐고요. 도대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